한 남자의 솔직한 고민 앞에서 부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할 길 앞에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제 나이 39. 찬 바람이 부는 날, 저는 익숙했던 제 사업장의 문을 닫고 낯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젊은 날의 꿈을 쫓았던 패기는 사라지고 이제 저는 생계를 위해 다시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등 떠밀리듯 앉은 신입사원 자리는 솔직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가장이니까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상사들의 지시를 받는 것도, 어색한 팀원들과의 관계도 전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석 자리를 찾아 혼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곤 했죠. 그렇게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던 저에게 불쑥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박선영 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팀의 유일한 여성이자 명실상부한 에이스였죠. 늘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날카로운 눈빛은 범접하기 어려운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똑 부러지는 상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회사 대표의 유일한 조카이며 심지어 대표님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대단한 상사라고만 생각했죠. 첫 시그널은 뜻밖의 칭찬이었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칭찬하며 제 이름을 언급했죠. 어딘가 어색한 제 말투와 보고서에서조차 그녀는 장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유독 저에게만 따뜻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술을 권하기도 하고 슬쩍 옆자리에 앉아 혼자 많이 힘들었죠? 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퍽퍽했던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저는 유부남이고 게다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저에게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들을 일깨웠습니다. 젊은 날의 실패와 책임감에 짓눌려 있던 저에게 그녀는 마치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를 던져주는 듯 했죠. 저는 애써 그녀의 행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잘 대해주는 상사일 뿐이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 작은 틈새로 그녀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지훈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선영 팀장의 질문은 마치 제 심장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열어젖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의 잊혀진 욕망과 실패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자주 저를 향했습니다. 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퇴근 후에는 은밀히 메신저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지훈 씨. 별것 아닌 문자들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묘한 기대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와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 서로의 과거, 꿈, 그리고 깊은 내면의 아픔까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갈증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라며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저와 팀장님 단둘만 남아 있었죠. 고요한 사무실에 타이핑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지훈 씨, 힘들죠? 제가 술 한 잔 사줄까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저희 사이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평소에 딱딱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서로의 고통과 외로움을 나누는 두 사람으로요. 이지훈 씨, 어쩌면 우린 너무 늦게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묘한 슬픔과 동시에 뜨거운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와 가정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녀에게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술자리가 끝나고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우산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우산을 펼치며 제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한 우산 아래 저희의 어깨는 부딪혔고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짧은 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고 그녀의 옅은 향수 냄새가 저를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바싹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잠깐만요.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그 순간 빗소리는 멀어졌고 세상은 온통 그녀의 목소리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들이쳤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이지훈 씨가 입사한 첫날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다들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찾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때부터 이지훈 씨에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비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회사 대표의 조카라는 것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싶었어요. 대표님에게는 자녀도 없으시고 사실상 제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이지훈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진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의 조카라니요. 저는 그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관심이 단순히 상사의 배려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의 존재가 제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대표에게 자녀가 없어 그녀가 실질적인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불순한 생각들을 비집고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저를 뒤흔든 것은 그녀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저 이지훈 씨가 정말 좋아요. 미안해요. 이런 말해서. 하지만 진심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빗속에서 터져나오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유부남인 내가 감히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아니, 내가 이런 고백을 들어도 되는 건가? 제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뒤엉켜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은 채 그녀의 진심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뜨거운 그녀의 손길에 저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빗줄기는 멈추지 않고 쏟아졌고 저는 온몸이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비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감정의 폭우도 함께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만난 그녀는 어제의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능숙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뺨에 닿았던 그녀의 손길과 빗속에서 들었던 그녀의 속삭임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현실임을 증명하듯 제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폭풍을 멈출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날 밤 이후 박선영 팀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탕비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은 저를 사로잡았고 그녀의 손길은 저를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 복사기 앞에서 그녀와 제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복사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는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과 숨결은 저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녀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었지만 제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성과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저는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 어때요?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했고 저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감,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어떤 공허함이 그녀의 존재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 달콤함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하고 대담해졌습니다. 퇴근 후 그녀의 차 안에서, 주말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공원에서, 심지어는 제가 먼저 그녀를 찾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품에서 제가 잊었던 저를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저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죄책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이미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대표님이 저에게 평소와 다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의 업무 성과에 대해 칭찬하시고 앞으로 회사에 대한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박선영 팀장은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대표님이 박선영 팀장과의 관계를 아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대표님께 저를 좋게 이야기했을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없는 희망과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연 대표님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셨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할 길 앞에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대표님의 관심은 저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관계를 유지하면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내에게는 점점 더 무심해졌고 제 삶은 거짓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영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이 관계의 끝이 찾아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씨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어요. 대표님께도 말씀드릴 겁니다. 저 이 회사 물려받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지훈 씨가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회사를 책임지는 동안 이지훈 씨는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관계는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관계가 그녀에게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표님에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실질적인 후계자였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저에게 엄청난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안정적인 미래, 그녀와의 관계, 그리고 어쩌면 성공. 하지만 동시에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 그리고 제가 지켜왔던 작은 양심까지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추악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회사를 나갈 수도, 아내와 이혼할 수도,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건네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회사에서 급격한 속도로 승진했습니다. 팀장님의 옆에서 그녀의 조력자가 되었고, 저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능력 있고 운 좋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거울 속에 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이별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성공한 남자이고 그녀의 든든한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제가 잃어버린 것들은 과연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일까? 저는 오늘도 제 지난날을 후회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